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제22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2장 Electr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Molecules. 이건 벌크메타의 Electric Property, Magnetic Property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강은 Polarization and Refractive Index. Polarization 뭔가요? 그 Polarizability.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네. 폴라리저빌리티하고 리프랙티브 인덱스. 이거는 굴절률에 관한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2장에서 뭐 배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Electric Property에서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Polarization of Dielectric, 벌크메타예요. 그래서 Polarizability. 그렇게 할 거고요. 편극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편극도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Orientation Polarization 있고 이제 Distortion Polarization 있는데 Polarizability에서 이제 보통 Distortion에서 얘기하고 이제 Dielectric의 Orientation Polarizability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Refractive Index 얘기하고 주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벌크메타의 옵티컬 프로퍼티 얘기하는 거예요. 리프랙티브 인덱스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이렉틱 프로퍼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티제이션하고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할 텐데 주로 이제 다이아매그네티즘 뭐 반자성이라고 하죠. 파라마그네티즘 상자성, 그다음 페로마그네티즘 이건 뭔가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철 같은 거, 이제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있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2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다이엘렉트릭하고 이제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일종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차지가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예,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먼저 다루는 게 카패시턴스예요. 카패시턴스가 뭐냐면 이렇게 대전이 될 적에 머티리얼에 있어서 프리 차지가 대전이 될 적에 이게 얼마나 많이 대전이 되느냐 하는 거죠. 전하량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포텐셜이 주어져요. 포텐셜이 주어지고 그랬을 때 전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카패시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지가 Q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이에 걸리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델타 파이라고 할 때 C는 카패시턴스는 델타 5분의 Q로 주어지는데 이게 매질이 없다는 거예요. vacuum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이 초록색 부분이 매질이 없는 경우 그랬을 때 vacuum일 때 in between the plate가 A 플레이트, A 프라임 플레이트 사이가 vacuum일 때, 진공일 때 그 진공의 카패시턴스가 C0. 그것은 뭐에 비례할까요? 일단 면적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그 유전율, 그 비례상수가 유전율이고 거리예요. 거리가 작을수록 물론 이 차지가 더 많이 대전이 되겠죠. 전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례상수가 E0, permittivity of vacuum, 이 vacuu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psilon 0, permittivity of vacuum. 그것은 이러한 양의 역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 정한 거예요. 이 C가 speed of light, 광속이고 이 mu0를 permeability of vacuum이라고 얘기해요. permeability of vacuum을 얼마로 정했냐면은 정확히 뭐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스퀘어로 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C는 이제 우리가 뭐 유니버설 콘스턴트잖아요. 그 하면 그 곱해서 그 역수 취해주면 8.854 187 817. 별로 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롬 스퀘어 퍼 뉴턴 퍼 미터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그냥 뭐 하우스키핑이라고 할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게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연두색 부분에 이제 어떤 매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질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매질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다이엘렉트릭 비트윈 더 플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이엘렉트릭이 폴라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걸리잖아요. 엘렉트릭 필드가 걸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뭐 다이폴이 있었으면 얼라인 할 거고 또 다이폴이 없다 하더라도 전자들이 있으니까 전자가 포지티브 쪽으로 끌리고 원자핵은 좀 느리니까 그냥 있고 그러니까 인듀스 다이폴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좀 여기서 그런 터미놀로지 쓰진 않는데 우리 화학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패시턴스가 이제 인크리즈 하게 돼요. 폴라라이즈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매질이. 그래서
그러니까 차지를 더 많이 잡아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는 물리량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P라고 나타내는 거. 그 P라고 하는 폴라리제이션은 벡터 썸이에요. 다이폴 모먼트의 벡터 썸이에요. 그 per 볼륨, per 유니트 볼륨당 다이폴 모먼트의 썸이죠. 그래서 그거는 P는 이 P도 벡터고 U도 벡터의 다이폴 모먼트니까 그래서 P는 그 썸 mu i의 over V, V분의 다이폴 모먼트 썸, 다이폴 모먼트 총합을 면적당, 단위 부피당 다이폴 모먼트의 총합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몰레큘이 있다면 다이폴 모먼트가 μ라면 μ는 이제 q 곱하기 델타는 세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도 보통 q란 차지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데 이 길이가 델타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 보통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이 컨벤션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쪽에서 플러스에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는 q 델타인데 이게 폴라리제이션은 이 분자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n개. n 곱하기 nq q 델타죠. 그래서 그것이 폴라리제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단위 부피당 있는 분자 개수를 n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시그마 폴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면적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폴라리제이션, 매질의 폴라리제이션 시그마 폴이라고 그러고 그걸 P라고 하고 이게 surface charge density하고 같은 겁니다. surface charge dens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도를 해 들어가면서 이제 electric susceptibility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dielectric constant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같은 카페시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우스 로우를 적용을 합니다. 가우스 로우가 엘렉트릭 필드 스트렝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렉트릭 필드 스트렝스가 뭐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시그마 프리, 여기 원래 카패시터에 그 대전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거, 그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엡실론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겠는데, 결국은 이 시그마 폴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프리, 그리고 마이너스 P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이 필드에서 인듀스도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하죠. 일렉트릭 필드 걸리니까 폴라리제이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폴라리제이션이 엡실론 제로 여기서 보면 엡실론 제로 E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앞에 다른 비례 상수 하나가 보는데 그것을 electric susceptibility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electric field strength가 그 어떻게 되냐면 그 1 플러스 이 카이라고 있습니다. 카이의 electric susceptibility 분의 1에 비례해서 그 field strength가 줄어요. 그래서 E는 어떻게 됐습니까? 엡실론 노트분의 원래 프리였었어요. 폴라리제이션이 안 들어왔을 때, 없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이만한 팩터로 해서 줄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바로 구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폴라리제이션이 2에 이렇게 폴라리제이션이 2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순환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plate가 델타 파이예요. 델타 파이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그 electric field 곱하기 디스턴스 d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게 포텐셜이에요. 원래 그 뭐라고나 그 엘렉트릭 필드 자체가 D분의 델타 포텐셜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온 것이 E가 이거죠. E가 엡실론 노세 그 1 플러스 카의 electric susceptibility 분의 E free예요. 그랬는데 여기 D를 곱해준 거 그냥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패시턴스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C는 델타 5분의 Q였죠. Q 전체 양은 뭐였냐면은 그 이 free 곱하기
이 단위 면적당 이게 서피스 차지 덴시티니까 그 A를 곱해주면 돼요. 자, 에어리어를 곱해준 거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거 델타 파이가 엡실론 넛 곱하기 1 플러스 카의 2L L분의 시그마 프리 D였죠. 이 역수를 여기다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D분의 엡실론 1 플러스 카의 A 했는데 뭐가 빠졌죠? D. 뭐가 빠졌냐면 free. 이게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free가 없어져 가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고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 엡실론 1 플러스 카이를 엡실론 R 그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돼서 이게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기 때문에 엡실론 R, 엡실론 넛 A, D로 나누는 것을 카패시턴트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백큐um 카패시턴스가 어떻게 됐었어요? D분의 엡실론 제로 A였죠. 그래서 카패시턴스 분의 카패시턴스 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엡실론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는 백큐um 미디움의 카패시턴스가 있었는데 미디움이 들어가서 카패시턴스를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엡실론 넛에 비해서 물 같은 건 약 80배 증가를 시킵니다. 카패시턴트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폴라라이저블 미디움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렐러티브 퍼미티비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그랬어요. 엡실론 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또는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 엡실론 R은 1 플러스 카이 L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엘렉트릭 서셉터빌리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고, 이거는 그 카패시턴스의 B로서 정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엡실론 마이너스 R이 카이고, 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카이는 엡실론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됐냐면 바로 엡실론 제로 2분의 P 이렇게 됐죠. 아까 이 식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카이가 어떻게 되냐면 엡실론 제로 2분의 P죠. 그래서 제 커서가 안 보이실 줄 모르겠는데 레이저 포인트를 바꿔주면은 P가 카이 엡실론 제로 2니까 카이는 엡실론 제로 2분의 2P. 그래서 엡실론 R 마이너스 1이 엘렉트릭 서세스티빌리티고, 그러니까 이것은 엡실론 2분의 P가 된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관계가 유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베큐움 있을 때 카패시턴스가 있었는데 매질이 들어가서 그 물질의 다이엘렉트릭 프로퍼티 때문에 카패시턴스가 증가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뭐 베큐움보다 더 이건 베큐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1보다 항상 큰 값이에요. 베큐움 값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하이드로젠, 알건, 에어, 뭐 CO2가 없는 경우, 뭐 카본 모노ок사이드, 그다음에 메틸 클로라이드, 이 가스들은 전부 다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대충 프리리 로테이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0도씨여서 그렇습니다. 리퀴드들은 용액이 되면 액체들은 상당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갖고, 특히 이 다이폴이 있는 거 그리고 엘렉트론이 많은 거 일수록, 워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이폴이 큰 거고요. 그리고 또 수소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다이폴 얼라이먼트가 센 거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굉장히 크고, 보통 암모니아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5. 크긴 큰데 그런 정도고, 그것도 뭐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요. 보통 수소 결합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세틱 애시드, 클로로벤젠 또는 뭐 알코올 종류가 좀 없는데 뭐 아세톤 이런 거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암모니아 같은 것보다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을수록 폴라리저빌리티 증가합니다.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폴라리저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게 지금 다이폴 모먼트에 대해서, 다이폴 모먼트는 사실은 엘렉트릭 필드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다이폴 모먼트가 생겨요. 이건 인듀스드 다이폴 얘기하는 거예요. 퍼머넌트 다이폴 맞고 인듀스드 다이폴. 그것을 여기서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자들이 있는데 필드가 걸리면 플러스 쪽으로 필드 쪽으로 엘렉트론이 무브하고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원자핵들이 무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있으면 분극이 생기죠. 편극이 생겨요. 편극이 생기는데 그 정도가 뭐에 비례하면은 엘렉트릭 필드 스트렝스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폴라리저빌리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폴라리저빌리티인데 이게 벡터예요. 다이폴 모먼트 벡터고 엘렉트릭 필드도 벡터죠. 그럼 벡터에서 벡터로 옮겨줄 때는 소위 텐서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매트릭스 폼이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폴라리저빌리티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멀티리얼이면 아이소트로픽한 거. 그러니까 제일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영족 기체 그 같은 그런 것들은 퍼머넌트 다이폴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가 되면은 우리가 아이소트로픽하니까 X,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가 두 개거든요. 알파 XX, 알파 YY, 알파 GG. 이거는 다 같고 아이소트로픽하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이거널, 아프 다이거널 엘리먼트 0인 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아이소트로픽 서브스턴스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mean electric polarizability는 이거의 평균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벌크 메타 이걸 알파라고 그럴 때 이렇게 알파가 주어졌을 때 벌크 메타가 볼륨 V에 n개의 몰레큘이 있으면 V분의 n이 단위 부피당 분자수죠. 곱하기 알파 2로 폴라리제이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 유니트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다이폴 모먼트는 뭐였어요? 차지 곱하기 거리였죠. 길이, 세퍼레이션. 그래서 그러니까 차지는 보통 쿨럼으로 나타내고요. 길이는 이제 SI 유니트가 미터니까 이거 다이폴 모먼트의 유니트는 쿨로미터로 얘기하고요.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아니라 엘렉트릭 필드는 볼트 퍼 미터예요. 볼트 퍼 미터인데 볼트가 줄 퍼 쿨럼이죠. 그래서 줄 퍼 쿨럼 퍼 미터. 이게 엘렉트릭 필드고. 그러니까 알파는 뮤를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거 뮤를 2로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줄 퍼 쿨럼 퍼 미터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단위가 알파는 뮤를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뮤를 C를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쿨럼 제곱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이걸로 나눈 거니까 미터 제곱 되고 이걸로 나누니까 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할 것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 앞에 얘기한 것은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이에요.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듀스드 다이폴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퍼머넌트 다이폴이 있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이게 얼라인을 하겠죠. 얼라인하는 겁니다. 로우 프리퀀시는 얼라인이 좀 잘 되고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거 얼라이먼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하이 프리퀀시면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워낙 빠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를 나눠서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폴라리제이션은 이 폴라 몰레큘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완전하게 다 얼라이먼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폴라리저빌리티가 없어져요. 기회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서멀 플럭추에이션을 하거든요. 플럭추에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폴라리저빌리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저빌리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멀 디스트리뷰션을 봐야 되죠. 그럼 서멀 디스트리뷰션 볼 때는 보통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가 높은 거는 분율이 작아요. 에너지가 낮은 게 분율이 높죠. 그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얘기를 하려니까 일단 에너지를 알아야 되니까, 에너지 오브 더 다이폴 in the electric field. 그거는 마이너스 뮤 닷 E가 되겠고, 이건 다트 프로덕트니까 마이너스 뮤 E 코사인 시타가 돼요.
이게 에너지예요. 그럼 이런 에너지를 갖는 것의 분율이 얼마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 필드에 대해서 이 다이폴에 걸리는 그 각도, 그래서요. 그 시타만큼의 솔리드 앵글 시타에 해당하는 분율, 그걸 n시타라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n0 그냥 얼라인 됐을 때 개수 곱하기 이제 그 2의 마이너스 뮤 오버 kt죠. 그래서 u가 뮤 이 코사인 시타고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였으니까 없어지고 오버 kt. 그래서 n0 2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뭐 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을 때 kt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 시리즈 전개를 해서 그냥 초항 둘째 항까지만 이게 써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그냥 적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은 이거 전체 어떤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이게 분율이니까 분율 곱하기 저기 뮤 사인 세타가 그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뮤 사인 세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2파이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그다음에 뮤 코사인 세타가 이 저기 다이엘렉트릭이죠. 예, 그래서 이게 폴라리제이션이고 뮤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사인 세타 디 세타는 이제 뭐냐면은 그 적분 팩터 있어요. 그 볼륨 팩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2파이 0에서 파이까지 뮤 코사인 세타를 n 세타 분율을 곱하고 이건 적분 인수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다 볼륨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전체 저기 분율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치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이 n 세타 대신에 이제 여기서 구한 이거를 넣지 않고 그냥 이걸 넣어도 이제 이 적분 계산이 됩니다. 이 적분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적분인데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분한 것이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누구 책이었더라 이게 맥커리의 Statistical Thermodynamics에서 그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면 적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한 결과가 V분의 N 3KT분의 뮤 제곱 2에 해당이 돼요. 이게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인듀스트가 아니라 퍼머넌트 다이폴에 의한 오리엔테이션 이펙트로 해서 생겨나는 폴라리제이션. 그럼 아까 했던 것이 그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 뭐였습니까? 인듀스 다이폴. 이거 두 개의 합이 전체 폴라리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the total polarization due to average local electric field 이제 여기에 정해지는 local electric field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3분의 뭐가 있어요? 이게 저기 dielectric constant가 있죠. dielectric constant 플러스 2 over 3 그리고 여기서 걸어준 electric field가 이만큼의 실제적인 effective electric field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P를 구해주면 P는 여기서 V분의 N이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V분의 N에다가 알파 있고 2를 빼주는데 2는 로컬 필드예요. 이 로컬 필드. 그래서 3KT분의 뮤 제곱 여기서 왔고요. 2는 이제 곱해주는데 2i였는데 2i를 로컬 필드를 3분의 엡실론 R 플러스 2 2로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엡실론 마이너스 R1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엡실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정했었죠? 그 엡실론 0 2분의 P로 아까 폴라리제이션 구할 적에 폴라리제이션 이게 엘렉트릭 서셉터빌리티였잖아요. 그렇죠? 카이 L이라고 하는 거. 그거 곱하기 2 엡실론 2가 P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값입니다. 그럼 이 값과 이것을 보고서 여기서 보면 P분의 2가 있어요. 여기서 P분의 2를 나눠주면 P분의 2가 되죠. 그러면 V분의 N 알파 플러스 3KT분의 뮤 제곱 하고 3분의 엡실론 R 플러스 2가 이퀄 뭐가 되겠습니까? 엡실론 노트 곱하기 2R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다음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엡실론 마이너스 2R 엡실론 R 마이너스 1 나누기 엡실론 R 플러스 2 하면 엡실론 노트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그 값이겠죠. 그렇게 되나요? 이걸로 나눴죠. 이걸 나눠줘야겠네. 엡실론 노트로 나누니까 3배의 V의 엡실론 노트 분의 N이 되겠고 안에 건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 사이의 관계식이 이럴 때 이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알파가 있는 거는 인듀스드 다이폴, 다시 말해서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거고, 뒤에 거는 뭐죠? 그 퍼머넌트 다이폴. 그러니까 이것은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V분의 N을 다루는 방법인데, V분의 N을 다루는 방법에서 우리가 V분의 N이 단위 부피당 분자수예요. 그러면 1몰의 분자가 있었으면 아보가드로스 분자만큼 있으면 몰라 볼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 볼륨은 뭐겠어요? 부피가 있으면 그러니까 로우는 V분의 M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V분의 1은 M분의 로우죠. 다시 로우는 이거 좀 쓸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나요? 네, 됐어요. 이게 로우가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예. Vm분의 몰라 매스예요. 그러니까 Vm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M분의 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이렇게 관계가 됐습니다. 지우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몰라 폴라리제이션을 정의하는 거예요. PM이라고 하는 거. 몰라 폴라리제이션을 우리가 여기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몰라 폴라리제이션을 이거 곱하기 여기다가 사실은 V분의 N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줘요. V분의 N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몰라 프로퍼티를 구하기 위해서 로분 M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이 상수텀이 있었는데 쭉 상수텀에다가 로분 N을 곱해주니까 여기서 로분 M은 없어지고 뭐만 아보가드로수만 남겠죠. 요거만. 그래서 아보가드로수가 남고 V분의 N이 지금 없어지는 거니까 3 엡실론 3배 엡실론 노트가 남고 뒤에 있는 가로에 있는 건 그냥 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몰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가 재밌어지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라는 거예요. t분의 1에 대해서. 그리고 PM은 몰라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몰라 폴라리제이션을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상수는 놔두고 절편에서 인터셉트에서 알파를 구하고요. 슬로프에서 뮤 스퀘어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슬로프에 스퀘어 루트 채워주고 이 상수 틈들 처리해주면 뭐가 구해져요? 다이폴 모먼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라리저빌리티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플로르벤전에 대해서 이 플러스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t분의 1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을 이제 쭉 구한 건데 몰라 폴라리제이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셉트에서 알파 값을 구했고 그렇죠. 그리고 슬로프에서 뮤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16 곱하기 10-30승 쿨롬 미터인데 보통 우리 디바이란 단위를 쓰거든요. 그 디바이가 3.336 곱하기 10-30승 쿨롬 미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면 1.57 디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실험적으로 폴라리저빌리티하고 다이폴 모먼트를 이제 구해놔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여기 대표적인 표가 하나 있는데 게시우스 몰레큘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ATM일 때 알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이폴 모먼트 없죠. 이거 다 특히 CO2 비극성이니까 무극성이니까 CCl4, 벤젠, CH4 이거 다 제로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카본 모노사이드가 약간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화 강의할 적에 아주 작은 다이폴 모먼트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HF라든지 이런 거 퍼머넌트 다이폴이 있으니까 상당히 뮤가 큽니다. H2O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6.17. 이것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0승 쿨롬 미터니까 뭘로 나눠지겠어요? 3.336으로 나누면 H2O가 약 1.85 디바이 정도 된다. 이제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암모니아는 4.9. 상당히 굉장히 큰 다이폴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폴라리저빌리티 하면은 보통 폴라리저빌리티는 일렉트론이 많을수록 클수록 분자가. 그리고
그리고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자가 많은 것들, CCL4 같은 거, 폴라리저빌리티 크고요. 그 분자가 제법 큰 것들이 폴라리저빌리티가 이제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터도 상당히 폴라리저빌리티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이제 22장 4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프렉티브 인덱스 얘기를 합니다.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뭐 빛의 속도인데, 보통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가 뭐에 비해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에 비해서 그 B를 우리가 굴절률,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질이 다를 때, 공기 중에서 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꺾이게 되잖아요. 그 굴절률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보통 N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백큐에서의 광속하고 그 어떤 미디움이 있을 때 광속, 그래서 C분의 V로 정의가 되는 게 V분의 C,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광속이니까, 백큐에서의 광속이니까 V분의 C로 정의가 되는 게 리프렉티브 인덱스입니다. 근데 보통 백큐에서의 그 스피드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그 퍼미어빌리티, 그러니까 퍼미티비티 하고요. 퍼미어빌리티 곱으로 정의를 제곱근의 분의 1로 정의를 했어요. C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뮤 제로가 퍼미어빌리티가 백큐 퍼미어빌리티가 4파이 곱하기 10-7승 뉴턴 퍼 앰페어 스퀘어고요. 이건 이제 백큐 퍼미티비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백큐 그 퍼미티비티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건 값이고, 그렇죠? 4파이 곱하기 10-7승이니까 C는 유니버설 컨스탄트니까, 그래서 아까 얼마로 계산한 게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매질 속에서의 매질에서의 광속은 역시 비슷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매질에서의 그 렐라티브 퍼미어빌리티가 있고, 그 뮤 R이 있고, 또 렐라티브 퍼미티비티, 이건 뭐였어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이제 제곱분의 1이 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디프렉티브 인덱스는 V분의 C죠. V분의 C이기 때문에 이것을 V분의 C니까 이것분의 C를 해주면 이걸로 나눠준 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엡실론 노트하고 뮤 노트하고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나눠줬으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엡실론 R 곱하기 뮤 R. 그래서 relative permeability 곱하기 relative permittivity의 제곱근이 refractive inde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relative permeability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까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페로마그네틱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통 refractive index가 뭐에 relative permittivity, dielectric constant의 제곱근의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electric constant는 refractive index의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거를 유도를 했었냐면, 보통 이제 옵티컬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요, 그 하이 프리퀀시예요.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저빌리티가 기혈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진동을 하니까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로테이션 해갖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디스토션, 인듀스드 다이폴, 다시 말해서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 플러스 2, 엡실론 R 플러스 2, 엡실론 마이너스 1인 거는 어떻게 n제곱 플러스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같은 거고, 이건 뭐 그냥 ER이 n 스퀘어로 한 거고, 그게 3V 엡실론 제로분의 n 알파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소위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에 대해서 하냐면, 이게 without permanent dipole 한 거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만 있는 거예요. 자, 디스토션 폴라리제이션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라리저빌리티가 프리퀀시에 대해서 변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우리가 업섭션 그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 하는 프리퀀시가 있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에서 업서브 하니까 거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오메가가 이제 쭉 저기 프리퀀시가 변한다는 얘기죠. 오메가가 변하는데 그 업섭션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댐핑이 없다는 거는 그 리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에서 폴라라이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릴렉스 하겠죠. 그 릴렉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뭐 저기 이건 어차피 인듀스 된 거니까.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이게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데서 오메가를 해서 가까이 가면은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큰 건데 오메가 제로가 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아주 작은 무한소분의 플러스 무한소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오메가 제로를 넘어가요. 오메가가.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이게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소부터 시작을 하겠죠. 마이너스 무한소에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커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겠고 또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릴렉세이션 때문에 이게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실제로 오메가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 선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식의 리스폰스 커브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옵티컬 프리퀀시로 조사를 이렇게 쭉 이제 스캐닝을 했을 때 그 업섭션 하는 데서 이게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증가하다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반응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지워놓고요. 다시 이거를 바꿔서 해야 이제 이게 납니다. 그런데 몰레큘이 이제 퍼머넌트 다이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가 빠르면은 반응을 못하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게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그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리프랙티브 인덱스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에서 말하자면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커요. 그랬다가 이게 하이 프리퀀시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릴렉세이션 타임이 있겠죠. 이게 이제 오리엔트 됐다가 이렇게 릴렉스 되는 그 타임을 이제 타우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다이렉틱 컨스턴트를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소수 타입으로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하고 이렇게 엡실론 프라임 마이너스 I 엡실론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이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일 때의 다이렉트릭 퍼미티비티, 엘렉트릭 퍼미티비티 플러스 1 플러스 I 오메가 타우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밸류, 로우 프리퀀시 엘렉트릭 퍼미티비티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의 엘렉트릭 퍼미티비티 그 차이로 해서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유리화 시켜요. 그래서 엡실론 이걸 유리화 시키죠. 이걸 유리화 시켜 가지고 밑에 i가 있으니까 유리화 시켜 가지고 엡실론 프라임하고 엡실론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아니면 이게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리얼 파트고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로우 프리퀀시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우리가 15라고 그래요. 하이 프리퀀시의 값을 5라고 했어요. 그래서 5가 여기 있고 15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거는 리얼 파트거든요.
리얼 파트 이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일단 여기서 업섭션이 일어나는 거기 부분이 되면 0으로 팍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로우 프리퀀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스퍼션 커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매지너리 파트 이건 우리가 업섭션 커브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머티리얼에 대해서 그 옵티컬 프로퍼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이런 거죠. 그 주는 파장에 따라서 뭐 파장이나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폴라 서브스턴스가 있는데 그 relative permittivity epsilon r 또는 dielectric constant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거의 스퀘어는 아니죠. 이거의 스퀘어는 아니죠. 이거의 제곱근 그거는 스퀘어 루트는 n refractive index입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 프리퀀시 같이 프리퀀시가 로우 프리퀀시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이제 뭐 그렇게 로우한 건데 이제 옵티컬, 인프라레드, 비지블, 울트라바이올렛 이런 데서 업섭션이 일어나는 이런 멀티리얼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 디스퍼션이 쭉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나다가 릴렉스하면서 이 프리퀀시가 증가하니까 퍼머넌트 다이폴이 리스폰스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로우 프리퀀시 리전에서 아까 업섭션이 일어나고 그때에 대한 리스폰스 커브고 하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하는 거. 여기서 또 업섭션 또 있겠네요. 예, 또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 디스퍼션이 또 한번 일어난 거죠. 이게 약간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이폴 그 VAB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2강은 좀 짧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